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딥마인드에서 나온 Using the Veil of Ignorance to Align AI Systems with Principle of Justice로 AI 시스템에 대해서 운영을 할 때 어떤 철학적인 기반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나온 지 한 1, 2주 정도밖에 안 된 최신 논문으로서 AI에서 기존에는 뭐 인베딩이나 뭐 실험적인 거에서 윤리적인 AI를 어떻게 어, 윤리적으로 어떻게 AI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그런 근본적으로 AI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어떤 원리에 기반해서 선택을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AI의 윤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케이스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유명한 어, 그 도덕적 문제, AI에서 도덕적 문제로 나왔던 건데 이렇게 기차로도 표현될 수도 있고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할 때 그대로 직진하면 5명의 보행자를 죽게 하고 만약에 그 핸들을 꺾어가지고 어, 꺾는다면 한 명의 보행자만 죽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더 나아가서 앞에 보행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승객을 그러니까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을 죽여야 될 때 과연 인공지능 어떤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계에서 계속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특정 상황에서는 특정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AI에 학습시키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게 문화적으로도 큰 차이를, 개인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이면서도 문화적으로도 다른 선택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같은 상황에서 프랑스나 뭐 이스라엘 같은 국가에서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 좀 더 사람들이 적은 곳에 있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한다고 했던 반면에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에서는 그쪽으로 핸들을 틀면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똑같이 뭐 보행자와 승객 중에 한 명의 목숨을 선택해야 할 때 보행자를 선택할지 승객을 선택할지도 국가마다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건 최근에 챗GPT와 관련돼서 이슈가 됐던 AI 윤리의 사례인데요. 왼쪽 사례는 그 챗GPT한테 좋은 과학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코드를 짜주었는데 백인이고 남자면 좋은 과학자다 라는 코드를 짜줘서 처음에 챗GPT가 문제가 뭐 있다는 걸 뭐 보고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 또 최근에는 챗GPT에게 특정한 키워드를 주면서 기사를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실제 존재하는 교수가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 기사를 그러니까 성추행을 해가지고 피소를 당했다는 가짜 기사를 쓰기도 했다는 신문 기사입니다. 이처럼 최근 발달하고 있는 인공지능에서 단순히 그러니까 계속 성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AI는 어떤 형태로 작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 AI를 운영할 때 어떤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보다는 의사결정의 전반적인 원리로서 AI를 어떻게 작동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는 AI 얼라이먼트의 Veil of Ignorance라는
원리를 적용했는데요. 이건 뭐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무지의 베일이라는 상황으로서 자기가 현재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지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원리인데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을 때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취약한 계층에 대해 도움이 되는 선택을 더 많이 했고요. 또한 이런 무지의 베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더라도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경향성을 확인을 했고, 또 행동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도 공정성 때문에 그 선택을 했다고 많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에 이거 논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AI 시스템을 사용하고 운영하기 위해 할 때 어떤 원리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튜이셔니스트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아까 앞에서 말씀한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낼 때 자율주행차에게 어떤 AI 원리를 주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이 답변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은 뭐 노인을 좀 더 공경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유럽권 국가들은 뭐 젊은 아이나 혹은 뭐 반려동물을 먼저 보호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상황에 기반한 선택을 인투이셔니스트라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가 이론적인 기반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데요. 이건 뭐 특정한 도덕적 원리에 기반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 이론에 기반한 입장은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는 점에서 좀 쉽게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걸 상황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 도덕적 원리를 실제 상황에 바로바로 대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존 롤스가 얘기를 했던 무지의 베일의 상황에서 선택을 하면 공정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지의 베일의 사람들 놓게 만들어서 AI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AI에 대해서 운영을 할 때 어떤 원리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투이셔니스트와 이론에 기반한 접근, 그리고 세 번째로 무지의 베일에 기반한 접근인데 어,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실제로 실험을 진행했던 거는 인터넷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하베스팅 게임이라는 걸 시키게 해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이 하베스팅 게임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네 가지 상황이 있는데 여기 휴먼 플레이어가 있고 이 휴먼 플레이어가 이 네 가지 상황 중에 네 가지 포지션 중에 특정한 포지션에 놓이게 되는데 이렇게 나무가 듬성듬성하게 놓인 곳에서는 아무래도 나무를 수확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반면에 나무가 빼곡하게 차 있는 곳에서는 나무를 비교적 쉽게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그러면 AI 어시스턴트는 어느 부분에서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 공리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나무를 수확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장 빼곡한 곳에서 어, 도와줄 수도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확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사용자들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위에 1, 2, 3, 4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AI 어시스턴트는 여기서 뭐 첫 번째를 도와줄 수도 있고 반면에 4번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 실험은 총 약 한 2,500명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여자가 한 60%, 그리고 남자가 뭐 40%, 그 나머지 트랜스나 버이너리도 실험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참가자들은 두 가지 도덕 원리 중에서 한 가지 원리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특정한 조건에 놓인 상태로 이 두 가지의 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Pre-Aristotelian Principle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걸 표현을 할 때는 가장 시작이 불리한 사람에게 나무를 모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맥시마이제이션 원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확량을 거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체 그룹의 리턴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한 방향으로 AI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원리인데, 여기서는 그냥 가능한 나무를 많이 모아와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선택을 하기 전에 참가자들은 두 가지 상황 중에 한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지의 베일 상황으로 내가 지금 아까 네 가지 포지션 중에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컨트롤 컨디션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5가지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가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고, 두 번째가 하이 파워드 하는 상황에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거기서 좀 더 몰입적인 상황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실시간성으로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게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기존의 철학에서 비교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네 번째는 나 말고 나머지 세 명이 컴퓨터 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건은 기존에는 위에 두 가지 원리를 설명을 할 때 명시적으로 어떤 맥시마이제이션은 원리다, 이걸 명시를 해두는데, 그걸 명시해두지 않고 단순히 첫 번째 원리 A, 원리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 조건은 언어적인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이 무지의 베일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취약한 계층을 돕는 선택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보였습니다. 여기 B번을 보시면 1, 2, 3, 4번 실험 모두에서 아주 레시오가 되게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반면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어떠한 원리다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았을 때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 놓였을 때도 동일한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서 다른 선택을 할 동기가 주어졌다는 건데, 이게 의미가 기존에는
불리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가 뭐 유리한 환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유리한 환경이었는데 불리한 환경이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의 변화를 보이는지를 어, 실험을 해 보았을 때 기존의 무지의 베일의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설령 이게 현재 상황이 내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약자에게 취약계층에게 더 도움이 되는 선택을 선택을 한다고 실험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실제로 그 참가자들이 선택을 할 때 어떤 어떤 이유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일반적으로 행동을 설명할 때 뭐 위험을 피하는 그 위험 회피 성향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걸 결정을 한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가 그 설명력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이 공정에 기반한 추론이 더 그 컨트롤 그 무지의 베일의 사항이 아닌 사람들보다 공정함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이 논문에서는 존 롤스의 이론에 기반한 무지의 베일의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사람들은 더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상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바뀌다고 하더라도 그 무지의 베일에 한번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그 선택을 계속 지속을 하는 경향성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그 행동을 설명을 할 때에도 그 페어니스에 기반한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저자들은 이 무지의 베일이 이라는 그 원리를 그 AI의 거버넌스의 선택에 있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한 이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무지의 베일 사항에 놓였던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항이 오더라도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기존의 선택을 반복하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AI 시스템의 안정성에도 더 도움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게 그 무지의 베일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인공지능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아무래도 더 약자에게 더 적은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게 AI 선택의 가이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기존의 AI 윤리에서 주로 분석했던 거는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정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이 혐오 표현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상황별로 검토를 했었다면 이건 아예 AI 걸버넌스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AI를 대할 때 AI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어, 합의의 차원에서 어떠한 철학적 논리에 기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논문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인상적으로 읽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회과학 쪽 기반에서 공부를 하다가
공대 쪽으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기존에 최근에 논문을 보면서는 주로 실험 위주, 그러니까 모델이나 아키텍처 위주의 논문을 보다가 오랜만에 이런 논문을 보니까 더 재미있었고 한국에서도 이러한 논문이 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